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동료 시민 왜 이런 말을 썼는가? 대답: 연대 그리고 동료의식이다. 연대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세계적인 국제적인 연대의식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 정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로 일관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자유민주 세계 질서 속에서의 연대의식이었던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내에서의 연대 동료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 질문,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이유가 뭔가? 여기에 한동훈의 대답: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든 맡겨봐, 내가 성과 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아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책임감이다. 저는 이 대목의 한동훈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아니다, 책임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국민들께 송구스러워하고 있구나,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감이라고 하는 마음, 그것인 겁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은 사실은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옆길로 빠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 방송과 신문에 인용된 다음 문장을 얘기합니다.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 이제 이 말이 숫자가 들어가고 야구에 비유를 하고 금방 무슨 말인지 딱 이렇게 오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걸 톱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뭐 야구 이게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그날의 경기를 좌우하는 마지막 순간이란 뜻입니다. 9회 말 투 아웃 투 스트라이크, 마지막 순간, 이기느냐 지느냐, 역전승이 가능하냐, 그 승패가 좌우되는 그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순간, 이것을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황산벌에 나섰던 계백장군의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조금 부드럽게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가왕 조용필의 히트송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작사가 양인자 선생이 그 노랫말을 지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사랑이 외로운 곳은 운명을 걸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거니까 외로운 거야.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외로운 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래에서는 어떤 여인과의 사랑을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때 지금 한동훈 장관은 국민에 대한 사랑, 나라의 미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그 비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서려고 한다. 나의 나침반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내려오는 지침, 그런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여의도에 있는 정치 구단들, 그 정치 원로들, 중진들, 이 사람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분인데 이때는 이렇게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이때는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 거야 말하고 하는 것들, 그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가 없다. 나의 나침판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일 뿐이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예상보다 빠르게 수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원래는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또는 밀당을 더 하고 뭔가 암암리에 따로 만나가지고 뭔가 요구 조건, 인사권도 다오, 뭐 재정권도 다오, 뭐 조직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비대위원 내 마음대로 뽑을 거야, 뭐 기타 등등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과거에 그 정치꾼들이, 정치인 몰입애들이 그 밀실에서 해왔던 밀당, 야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민들한테 좀 애간장 태우게 한 다음에 삼고철여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 집으로도 찾아오고 법무부 저 과천청사로도 찾아오고 좀 뭐 이런 모양새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애간장이 타고 탄 다음에 마지막에 꽝 옳음 내가 뭐 그렇다면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문법대로 고심하며 삼고초려하는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고들 하더라. 쇼하라는 거죠. 쇼. 정치는 말이야 쇼야. 쇼 좀 하지.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심을 했으니 모양 갖추기 위해서 간을 보거나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머뭇거리지 않겠다. 모양 갖추기 하지 않겠다. 간을 보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처음 다 눈치 보고. 여의도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의원들 눈이 좌우로 빙글빙글 도느라고 가운데 초점 맞아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런 선거철에 이렇게 공천을 뭐 두고 뭐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하는 시절에 보면은 아마 어제 뭐 그제 지난주 이번 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줄서기 하느라고 지금 정신들이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간보기 하지 않는다. 비상대책위원들 인선을 할 때 기준 있느냐, 접촉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인선 기준, 열정적 헌신, 그리고 실력. 접촉하는 사람 없다. 지금부터 이제 선별 작업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아주 관심 갖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준석 만날 거냐? 이준석 전 당대표 만날 거냐? 신당을 차린다는데.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이럴 때 제가 탄복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 한마디 딱 하는데요. 당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나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만점짜리 대답. 이준석 만날 거냐? 라고 기자가 송곳 질문을 하자 한동훈 장관 대답. 당을 가리지 않고 만나겠다. 국민의힘도 만나고 더불어민주당도 만나고 정의당도 만나고 기본소득당도 만나고 어쩌면 진보당도 만날지 모르겠는데 무소속은 다 만나고, 그러나 특정인은 생각해 본 적 없다. 여기서 특정인은 이준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탈당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지금 선언을 해왔잖아요. 그 약속 지켜라. 탈당해라. 사정 변경이 생기려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윤핵관의 핵관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뽑히고 국민의힘은 할 만큼 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준석이 가령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그리고 정식으로 면담을 나한테 요청하라. 그러면 그때 검토를 해볼 수 있겠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 뜻입니다. 특정인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음 질문. 정치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바꾼 계기가 뭐였느냐? 여기에도 역시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쟁투 의미에서의 정치는 멀리했다. 그러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말을 미리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자가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한 대답,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답, 과거에 어떤 정치인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권 주자는 권력 의지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정치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얘기.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권력은 21세기의 신세대 개념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사하는 것이다. 쟁투라는 말을 썼습니다. 투쟁, 쟁투 같은 말이죠. 쟁투라는 의미에서의 정치는 나는 그건 모르겠다. 그건 멀리하겠다. 이게 여의도 문법입니다. 쟁투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권모술수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공학, 여의도 문법, 그것인 겁니다. 나는 그걸 멀리하겠다. 대신에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큰 정치는 나는 20여 년째 하고 있다. 검사로서도 그것이 결국은 정치 아니냐. 국민들께서 신성한 투표권을 가지고 4월 10일에 가서 어떤 당을 선택하든 어떤 후보를 선택하든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큰 의미에서의 정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면 나도 했다. 다음 질문. 비대위원장 되면 건강한 당정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당정관계, 이거는요 윤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 가져갈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대답.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이런 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정부든 모두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기관이다. 대답이 딱 이겁니다. 멋멋이든 다 수평선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수평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여당도 정부도 다 같은 헌법기관이다. 그냥 생경한 언어로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앞으로는 수평관계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50점짜리인 겁니다.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 대통령이든 당이든 정부든 다 헌법과 법률 내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말로 대통령과 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서 그렇게 일하는 자리가 비대위원장은 아닌 것이다 라는 말을 부드럽게 예의에 맞게 국가 원수, 당 비대위원장.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일 뿐이다. 말을 굉장히 격식 있게 했지만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민들한테 분명한 메시지가 가고 있는데요. 집권 여당이 하는 정책은 이것은 실천이다. 곧바로 예산 편성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건물을 지을 게 있으면 짓고 공항을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다리를 놓을 게 있으면 놓고 뭐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려면 풀 수 있고 그냥 당장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프레임이다. 프리미엄.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그 당이 뭐 168석을 가진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약속일 뿐이다. 이게 제가 해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하는 정책은 현찰.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약속은 당좌 수표. 부도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뜻인 겁니다. 따라서 현명한 국민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변을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